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트럼프만 봐야 되고 트럼프의 영혼의 파트너 일론 머스크 뭐 두 회사와 관련된 것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당선인 신분 아마 취임할 때까지 뭐 내년 1월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 많이 나오는데 뭐 따라가야 되겠죠. 영민 매니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뭘 가지고 공략을 할까요? 트럼프만 또 쳐다볼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는 취임하기 전에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한 2개월 동안 지금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또 SNS 정치를 또 막 시작했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X에다가 지금 하루에 뭐 100개 이상의 놀라워요. 트럼프 행정부 관련 막 글을 막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선인 기간일 때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의 이제 행보를 보면 매일 지금 새로운 수혜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또 지난 주말에 또다시 8% 넘게 이제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주말 동안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밤잠을 또 설치셨던 게 비트코인 8만 불을 이제 넘으면서 진짜 10만 불 가겠다. 10만 불이면 우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 1억 1억 4천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고가 랠리가 이런 이제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면 우리 시장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미 안 좋아지고 있죠.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말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쉬시고 그걸 이제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그걸 못 쉬고 이제 가상화폐를 자꾸 사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이미 글로 돈이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국장의 이제 참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고맙게도 우리 시장에서 또 뭔가 이제 얘기거리를 좀 만들어준 게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 이전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 기술 이전에 또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함의를 좀 찾아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발 종목은 저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리가켄 바이오 설명드리기 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3월인가요? 그 알테오젠 창업주의 3호가 블록딜을 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오지 않는 좋은 기회다. 지금 지난 금요일 알테오젠 종가가 43만 원, 맞습니다. 시총이 23조였거든요. 그때 가격 대비하면 뭐 조금 반올림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한 이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알테오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좀 고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머크의 이제 키투르다 SC 재현 개발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키투르다 SC의 이제 상용화 또 그에 따른 로열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좀 되기 시작할 거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제 공시도 정말 이게 대박 공시인데 금액으로 보면 뭐 계약금이 300억 조금 안 되고 마일스톤이 3천억 뭐 이러니까 기존에 이것도 작은 계약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명성에 비하면 조금 작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절대 아니고 지금 에너2에다가 ADC를 지금 결합하는 거거든요. 에너2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어찌 보면 커투 변이의 가장 좀 대표적인 항암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유방암으로 이제 2019년에 승인을 받았지만 이게 이제 위암과 폐암 이렇게 적응증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에너2가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거의 4조 원이었어요. 그럼 4분기까지 이제 감안하면 5조 원을 훌쩍 좀 넘는 그런 이제 매출액을 이제 기록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에너2를 사실상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이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또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기존의 알테오젠은 머크의 이제 키투르다 SC 플러스 에너2에 대한 이제 SC 그리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실제로 아주 보수적으로 키투르다 SC의 이제 로열티가 연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에너2에서 이제 나오는 로열티가 대략 한 4천억에서 5천억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추정한다면 연간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로열티가 말 그대로 따박따박 매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멀티플 뭐 PR 그냥 한 20배 정도 곱하면 시총 40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23조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키트루다 SC나 에너투 SC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ADC에서도 SC 제형 변경이 바람을 한번 타게 된다면 네. 지금 허투 변이뿐만 아니라 트러프트 변이가 오히려 시장 더 크거든요. 그 변이에 따른 이제 ADC에도 SC 제형 변경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뭐 계약이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사실 뭐 쉽게 단언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 주가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벌써 뭐 연초 대비하면은 뭐 한 7배, 8배 올랐나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알테오젠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해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알테오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혁신적인 시도예요. 다이치 상쿄가 지금 ADC 쪽에서는 뭐 막강한 거의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는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비교하기가 이제 조금 뭐 그렇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강한 ADC 시장에서 이제 최대 강자로 이제 좀 불리는 기업이 다이치 상쿄인데 이 다이치 상쿄가 사실 어떤 시도를 하는 거냐면 에너투라고 하는 막강한 이 ADC 파이프라인을 네.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너투 같은 이런 이제 그 AD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들이 사실 이게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약물 고용량을 이제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의 문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독성 문제가 해결되면 실제로 지금 이제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여러 이제 고형암 적응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방암으로 이제 시작됐던 이제 치료제가 뭐 비소세포 폐암, 위암, 대장암, 거기다가 이제 뭐 난소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암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 SC 제형으로 이제 바꿨을 때 독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건 엄청난 이제 강점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아스코에서 확인했다시피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게 복용의 편리성이에요. 네. 1시간 넘게 이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5분이면 이제 끝내버리니까 이 복용의 편리성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온다. 이러면 앞으로 뭐 허투 변이나 에너투 변이, 뭐 EGFR 변이 여러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ADC 파이프라인의 이제 확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삼 리가켄 바이오의 가치를 오히려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LCB84라고 하는 것,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으로 단일 파이프라인, 단일 후보 물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이 LCB84가 내년 상반기 안에 임상 1상의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 임상 1상 결과 공개와 함께 얀센이 이제 독자적인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저는 성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LCB84의 가치도 아직까지는 리가켄 바이오에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까지 총 13종의 후보 물질, 기술 이전 잔고만도 대략 한 9조 원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최근에 지난달 10월에도 10월 10일 날도 또 기술 이전 공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오노제약 쪽으로도 뭐 계약금이라든지 계약의 규모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ADC 기술 이전 계약이 또 체결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면서 매년 5개가 넘는 ADC 후보 물질을 임상에 좀 진입을 좀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왔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의 가치 역시도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디가 끝인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지나간 얘기지만 리가켄 바이오가 오리온에 피인수 됐다 이러면서 뜬금없이 오리온 하면서 리가켄 바이오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게 한 3월이었나요? 맞습니다. 그쯤 역시 되죠? 그것도 이제 3월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리가캠 네. 다시는 올 수 없는 이제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그 당시 이제 가격이 5만 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것도 대략 반올림하면 3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ADC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가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다이치 상큐처럼 이제 ADC의 간판 기업들이
뭔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제 시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ADC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ABL 바이오도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을 빼놓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좀 다시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한 2달 가까이 리가캠 바이오는 13만 원대 근처에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이 지금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알테오젠처럼 강하게 좀 솟구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매수가는 13만 원 정도 보고 일단 네. 단기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한 20%, 25%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고, 손절가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5만 원으로 손절가를 해놓은 거는 왜 저렇게 하신 거예요? 손절가를 없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네. 올해 연초에 한 5만 원대부터 주가 상승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진짜 이 기업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이제 고꾸라지면 5만 원이 이제 깨지면 그때는 뭔가 이제 기업에 좀 내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손절가 없이 오히려 빠지면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장기 우량주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없음의 의미지만 뭐 어쨌든 5만 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손절가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조정 시마다 좀 매수를 해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리가캠 바이오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뭐 국내에서 ADC 플랫폼 하면 리가캠 네. 바이오고요. 지난주 금요일 봐도 국내 증시에서 온리 트럼프 할 때 바이오 없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앞서가 알테오젠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알테오젠 처음에 키트루자 그 SC 제형 따왔을 때 야, 이게 키트루다 말고 유방암, 무슨 암 다, 왜냐면 여러분 정맥 주사 맞다가 이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SC 제형을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인데 그게 이제 유방암 쪽으로 맞습니다. 현실화가 네. 되니까 금요일 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가 이야기만 했던 키트루다가 끝이 아니네. 이제 유방암, 무슨 암 계속 퍼지게 되면 여기는 뭐 네. 살아있다 해서 알테오젠이 이제 정리가 됐고, 오늘 리가캠을 갖고 온 것은 이제 그 앞에 키트루다가 뭡니까? ADC 항체 약물이 가가지고 그 암세포만 하나를 때리는 요거가 또 핵심인데, 이제 이 기술은 또 네. 리가캠이 네. 다이치상교도 있지만은 네. 우리 리가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훈풍,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아닌가. 실제 또 리가캠이 ADC에서 하나씩 가고 맞습니다. 있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정말 바이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계속 드는데, 맞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에 붙일 종목이 있어요? 리가캠 바이오로 붙일 ADC 종목은 사실 ADC 로?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만치로 이제 펩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플랫폼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플랫폼 업체인 이제 펩트론이 사실 노보디스크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급증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위고비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리아 릴리 마운자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놨고, 여전히 이 비만 치료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리아 릴리와도 지금 기술 이전 관련된 이제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이제 노보디스크와도 또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1개월 제한 변경 관련된 약물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미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구주주 이제 유증 그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36,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3,200원이다 보니까 한 160% 정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유증은 당연히 100%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증 100% 성공 소식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가 들어오는 날은 12월 4일이다 보니까 네, 약 한 달 12월 가까이 남아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은 12월 4일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증 성공에 대한 가능성과 추가 노모디스크 기술 이전 논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펩트론이 다시 한번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를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국내에선 가장 그 독보적인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을 한번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이기 종목의 준호 매니저는 네. 펩트론입니다.
기술 플랫폼 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맥 주사를 피아제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이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민 매니저가 한 리가캠은 ADC. 약물이 그냥 이렇게 암세포만 갖다 때리는 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리가캠 또 ABL 등등이 있고요. 펩트론의 기술은 뭐냐? 약물 지속형. 맞습니다. 한 번 맞고 막 일주일, 한 달 쭉 지속하게 되는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은 펩트론. 그래서 우리 기술 플랫폼에서 리가캠의 붙이기 종목, 펩트론을 붙이기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D&D 파마텍 리뷰를 또 바로 가보죠. 이제 이 기술도 또 우리가 또 가봐야 될 기술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철진현 씨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막 써먹을 수 계속 있겠죠.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암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지금 펩트론하고 D&D 파마텍 이런 이제 기업들이 약물 지속 플랫폼 그다음에 또 경구용 제형 변경에 대한 이제 기술,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제 경기용 비만 치료제 얘기하면 이제 D&D 파마텍을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임상의 이제 단계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빅파마들과의 어떤 기술 협업,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감안하면 D&D 파마텍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일단 지난주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 이전 공시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침체를 겪었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 올라가고 리가캠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거의 뭐 한 10% 가까운 또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D&D 파마텍도 당연히 이제 같이 따라서 한 6% 이상 이제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주가가 4만 원짜리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지를 좀 받고 상승 터닝이 이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앞서 김준호 매니저가 이제 펩트론 얘기해 주셨지만 D&D 파마텍을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이제 SC 제형 변경은 뭐 알테오젠이 전 세계에서 거의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 뭐 할로자임이 있습니다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성과를 보면 이미 알테오젠이 크게 좀 추월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이 SC 제형 변경, 그다음에 이제 ADC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이제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하나 더 추가하면 중소형주 중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어요. 사파 플랫폼.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같이 이제 ADC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쪽은 이제 플랫폼으로 D&D 파마텍과 펩트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거의 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테오젠이 참 대단한 일, 뭐 골프계의 박세리 뭐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박찬호, 야구의 메이저리 박찬호. 박찬호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 뒷단에 있는 것들도 신뢰도가 엄청 그렇죠.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펩트론, 또 이제 경구용인 D&D 파마텍, 이런 바이오의 기술 플랫폼들. 알테오젠 덕분입니다. 뭐 자금 신뢰도까지 함께 오르고 있고요. 이번에는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갈 텐데요. LNF. 이게 주긴 주더라고요. 역시 머스크가 살아있어서. 안 줄 듯 하다가 그냥 확 줘버렸어요. 맞아요. 사실 2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무 2차전지 종목들보다는 테슬라 향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뭐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또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살짝 쉬어갔다 올라갈 수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이제 그 테슬라 향,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정권의 어떤 정책들을 계승하는 건데, 바이든 정권 내내 2차전지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한들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보급형 모델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LNF가 테슬라 향 매출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고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일단 LNF가 또 LG 엔솔에 또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양극재를 하이니켈 양극재를 또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면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어떤 매출 성장과 자율주행 판매량이 급증하면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LNF가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요. 또 주말 동안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리비안의 대규모 공급 계약 거의 지금 약 한 8조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주말 동안 또 스페이스 X에도 네, 맞습니다. 스타쉽에도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LG엔솔에도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또 LNF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또 스타쉽 관련된 수혜주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또 이제 전기차에서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테슬라가 하고 있는 지금 뭐 옵티머스, 로봇 사업, 다양한 어떤 이제 첨단 산업에도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국내 배터리 또 K 배터리 섹터의 어떤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NF는 좀 긴 호흡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향 최대 수혜 종목 중에 2차전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한 19.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 라인대로 조금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충분히 좀 폭발적인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봉을 보면은요. 네. 당선 첫날에 네. 그 옆에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의 한 8%, 7%를 빼버려요. 네. 이런 건 뭡니까? 국장의 특징입니까? 이날 그러다가 그 맞아요. 다음날 주고 왜 이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날은 이제 당선됐을 때 다른 2차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밀렸는데 네. 오히려 LNF가 이제 한 8% 가까이 밀렸다가 그대로 장중에 양전 한번 시도했고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유달리 좀 강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네. 이틀 연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틀 동안 2차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제 좀 같이 밀렸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LG 엔솔이 제각받기? 리비안 네. 관련해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얘기 나와주면서 또 LNF도 같이 좀 수혜를 받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LNF는 또 테슬라의 또 최대 수혜고 또 이제 매출의 거의 80%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LNF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허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성장했을 때 LNF도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올해 4분기에 또 최대 출하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금요일날 인식이 되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전 세계 뭐 사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당선을 반기는 건 미국 증시밖에 없고 네. 유럽도 지금 막 급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독일, 이제 네.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환을 그렇게 썩 반기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관련된 일부 뭐 아이온큐라든지 또 SMR 관련된 뭐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뭐 미국장도 장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컴백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는 칩스법 폐지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지르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또 IRA 폐지한다고 이제 또 윽박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사볼까 하다가도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민자들 다 쫓아낸다는데 IRA든 뭐 칩스법이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떡하나 엎을 것 이런 같아요. 우려를 네. 이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심 자체가 사야 되는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걸림돌들이 걱정이 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못하는 이게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업종 테슬라는 지금 막 신고가 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업종이 테슬라의 커플링이 못 되는 이유는 그 정책적인 좀 불확실성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해줬던 것을 막 하루 올랐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반등 들어왔다가 이런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함께 진짜 국장이 진짜 역대급 난이도다 이런 생각을 LNF를 보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당선됐죠. 그 다음날 누가 봐도 이거 일론 머스크로 가야 되는 거를 그렇죠. 얘를 완전히 맞습니다. 막 8% 밀어버렸는데 금요일 날은 또 장중에 한 15%? 맞아요. 16%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량 뺏겨버리면은 그냥 그렇죠. 막 욕하다가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참 국장은 맞습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AI가 돼야 됩니까? 준호는 이제 오늘 맞습니다. 어떻게 일단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 AI보다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또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믿고 우리가 가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쪽에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뭐 그리고 2차전지까지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좀 돌면서 일론 머스크 향 수혜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빠르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특히나 이제 취임을 하는 1월 전까지는 네. 이 모멘텀이 12월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회복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또 관련해서 특히 첨단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또 뭐 우주항공 또 거기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2차전지까지도 이번에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과 같이 또 맞물리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쪽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뺏기면 뺏기는데 또 그 다음날 한 20%를 줘버리니까 야 이거는 국장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질문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하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우리 창훈한님도 이수페타시스 많은 궁금들이 합니다. 또 시초에 펩트론처럼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건은 일단은 유상증자 소식이 한번 들렸었고요. 이거를 A증권사의 아마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취재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다 유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는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공시 먼저 내보냈다가 돈은 누구 돈으로 하나? 그러다 밤 7시, 오후 7시에 5,500억 규모의 유증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액수도 너무나 크고요. 또 하나가 삼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 또 하나의 주주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기업을 인수한다. 이제 버리니까 참 답답한데 박관성 님도 이스테파시스 보면 우리나라 진짜 상법 개정해야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이제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펩트론식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죠. 좀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MLB 쪽은 정말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초호황 사이클을 이제 겪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본업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네. 제이오 이제 도전제 네.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CNT. 제이오를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좀 공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펩트론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 사업의 시너지가 우리가 보통 이종의 이런 기업을 인수해서 투자해서 뭔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성공한 기업이 여러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오리온밖에 없어요. 오리온은 리가캠을 리가캠. 인수해가지고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말 초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조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사업 확장 측면에서 다른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시너지를 좀 만들고 이게 좀 잘 된 경우들이 별로 없고 특히나 펩트론은 제가 그때 대규모 유증이 아니다. 뭐 막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대규모 유증 막 이랬었는데 네. 저는 대규모 유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총의 10분의 1 정도 유증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시총의 지금 30%가 넘는 네. 금액이에요. 이게 대략 한 뭐 5,500억 원 정도 이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걸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2,500억은 MLB 쪽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시설 투자 금액이고 네. 나머지 금액이 이제 또 제이오를 인수하는 데 쓰는 인수 대금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좀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게 기존 주주에 대한 이제 과연 이 의사 결정이 주주들한테 이제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건 결국 뭐 나중에 진짜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다면 인수 이후에 이제 시너지까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반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이게 유증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마치 유증하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자꾸 그랬거든요.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유증을 한다. 그리고 공시하는 패턴 자체도 이게 떳떳하면은 이렇게 공시를 하면 안 되죠. 네. 금요일 날 밤에 장 다 끝나고 그것도 시간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유증 공시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조금은 배신감을 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맨 이수페타시스의 고다층 기판이요, 여러분. 돈도 엄청 잘 법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한 회사 같지는 않고 그냥 고다층 기판만 해도 될 텐데 왜 제이오라는 CNT 도전제 같은 2차 전지 회사는 왜 인수하려고 하며 그냥 유증 이야기 나왔을 때 또 왜 부인은 또 그러니까, 예? 맞아요. 뭐 우리한테 부인 안 했다고 하지만은 네, 그 증권사 애널한테는 그게 부인한 거 아니에요? 문제예요. 신뢰의 그게 좀 문제잖아요. 컸었거든요.
참 이러니까 좀 답답한데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궁금한 대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유증설이 돌면서 일단 주가가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때 차라리 유증을 했으면은 요 정도보다 맞아요. 덜 빠지고 오히려 반등이 발표를 나올 수 있는 해버렸으면. 건데 네. 이미 유증설에 대해서 어떤 시원한 답변을 안 내고 약간 이제 그 증권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무근이다. 답변을 네.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정이 나와주니까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K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무너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례고 못됐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했던 건데 다만 딱 제이오 관련해서 이제 2000원지 이제 또 사실상 CNT 도전제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고 파우더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다시 그 신선자 동력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고객 다각화와 아니면 매출 다각화를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악재로 번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천억 규모의 어떤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절반 정도는 어떤 시설 투자인데 결국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최근에 MLB 고다층에 대한 어떤 쇼티지 우려감과 네. 앞으로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그 유증의 어떤 시기 올빼미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6시 44분에 다시 한번 유증 공시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제 뒤통수를 친 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어떤 그 반도체나 MLB 고단치 쪽의 어떤 시설 투자 쪽으로만 100%가 아니라 오히려 또 이제 새로운 어떤 2차전지 기업을 인수한다. 맞아서 기업을 네.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파락은 출발하겠지만은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은 빠졌던 부분들이 이미 유증에 대한 어떤 우려감 또 그리고 네. 실제로 사실 무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네. 추가 하락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그때 바로 유증 발표를 했었으면은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을 맞아요. 거라 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 우리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또 반발 매수가 금방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확실한 거는 MLB 고도층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 아니, 실적도 좋고 맞습니다. 돈도 벌어요. 네. 그리고 5천억 규모의 어떤 네. 유증에서 그 절반 정도는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MLB 고다층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또 제이오까지도 사실상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또 CNT 도전주 쪽에서도 확실하게 그 소재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결국 2차전지 전기차 업황 자체가 2025년도 기점으로 또 이제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네. 충분히 또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 다각화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예전에 ST라는 기업도 한번 한 차례 유상증자를 네, 네, 하고요. 네, 네.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수소 어닐링 고압 장비를 새롭게 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성공하면서 유증 때의 어떤 하락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HPSP랑 붙었던 맞습니다. 그 EST죠. 예. 맞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아예 다른 사업을 했던 맞아요. 기업이고 예. 그래서 유증을 하면서 새롭게 앉은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블 이상 유증했을 때보다 더블 이상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나올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가 하락은 나오겠지만 최근에 했던 보름 동안에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개파락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네네.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약간의 빠른 속도로 이수페타시스가 실적이나 MLB 고다층의 어떤 시설 투자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제2의 ST가 안 될 일은 법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MLB 고다층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국내에선 가장 독보적이고 또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행동들, 네. 뭐 뒤통수 치기라든가 또 그 증권사, H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증권사도 약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맞습니다. 가가지고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 라운드고 준호매조 얘기한 대로 이미 시장은 유증을 확신하고 밀어버린 것 같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런 풍문이 돌면서 제이오 주가는 막 2차전지 종목들 빠질 때 들썩들썩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가는 악재와 좀 호재들이 다르다는 거. 조금 네. 반영이 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이오라는 게 그 나노심 소재 말고도 지금 CNT 하는 데가 그렇죠. 몇 없는데 그 CNT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급락이든 아니면 뭐 우리 또 뒤통수 워낙 치니까 하여간 상승을 하든 네. 주가적인 차원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매 때는 뭐 동참을 왜냐하면 이미 시장을 눌렀으니까. 맞습니다. 다만 오늘 뭐 투매 이후에 갭을 막는다고 상승한다고 쳐도 이 행동들 네. 이 회사의 행동과 그 뭐 H모 증권사들 그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가 따로 맞습니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두 종목을 하나씩 그 리뷰를 가고 우리 준호 매니저 네. 일바로 갈게요. 먼저 네. YG엔터. 네네. YG엔터 지금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결국 엔터 기업들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앵커 브리핑 때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과연 왜 이게 아직도 의문부여예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더 이제 극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관계 이제 회복을 위한 약간의 좀 먼저 이제 손을 내미는 제스처다. 한 팀 먹자. 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내년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할 걸로 그게 이제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빠졌던 엔터나 컨텐츠, 게임 이런 기업들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YG엔터는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블랙핑크가 이제 개별로는 다 독립을 한 이제 뭐 멤버들도 있지만 완전체 활동을 할 때는 여전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기획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완전체, 그다음에 이제 보이그룹 중에서는 베이비몬스터, 뭐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이제 컴백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중국 수혜 그리고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주가 이제 상승 여력이 이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난주 전인대 때 이제 부양책이 조금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기대에는 좀 못 미쳤는데 사이즈는 맞지만. 뭐 어쨌든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방점을 좀 두고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손 내민다. 결국 한알령까지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제 예측을요 해보자는 얘기였고요. 재룡전기 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오하고 얘네들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전력 인프라. 맞아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누가 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작은 공룡 재룡 전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뭐 작은 공룡은 아니고 이제 공룡이 돼버린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중소형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북미양 매출이 거의 한 80% 이상인 재룡 전기가 앞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AI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의 또 이제 거품론과 또 의구심이 들었을 때 같이 좀 밀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기기 인프라 쪽부터 먼저 바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룡 전기는 특히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전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내년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첨단 산업 우주 항공이나 또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 가면요. 사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생성형 AI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AI의 가장 이제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산업, 스마트 팩토리 모든 게 다 자동화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욱더 폭증한다. 그랬을 때 변전 변압기의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소한 내년에 가장 이제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미 재룡전기도 최근 낙폭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하면서 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낙폭의 절반 수준이었던 7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챗 GPT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전기 대란이니까 이제 큰 변압기가 한번 좀 히트를 쳤다면 맞습니다. 중형 변압기가 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재룡. 이미 이제 공룡이 돼버린 아기 공룡 재룡 전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쳐야 됩니까? 어디를 공략할까요? 일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이제 테슬라 향 2차 전지 기업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중간 약간은 좀 개별주 성격과 좀 이제 중견 기업들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가장 넘버원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기업입니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고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가 되는 게요. 10월 달에만 메르세데스 벤츠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또 그리고 포드에도 거의 10조 이상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리비안의 469 배터리를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치가 약 지금 한 이제 8조 원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왜냐면 킬로와트당 $100 정도를 셀 가격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약 한 8조 원 정도를 이상 매출이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초에만 벌써 좀 4-5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만 뭐 르노
벤츠, 테슬라, 또 그리고 포드, 그리고 또 마찬가지 리비안까지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좀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고 확실히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도 충분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주 왕복석 스타쉽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소량 배터리만 이제 자체 조달해서 약간씩만 공급해 오다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는 이번에 첫 번째 맞아요.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사실 엔진 온도가 우주선 같은 경우는 3,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2,000도 이상으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한의 환경에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갖춰져야 되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쉽의 배터리 공급 체결 얘기는 사실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은 가장 넘버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선 뭐 스타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각국의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개발 산업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방위 산업까지도 같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6회 공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까지도 이제 발을 뻗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육지에는 뭐 전기차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운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 해운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덜란드에 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늘 또 그리고 또 우주까지도 지금 다 확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니까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첨단 산업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된다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전기차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신뢰도를 얻은 상태에서 우주 항공까지 남아온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로봇 산업 또 그리고 기가 팩토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까지도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우주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지목을 한 상태에서 우주선 내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또 이제 에비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또 우주복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사에도 일부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 또 그리고 스페이스 X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협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또 그리고 우주항공 업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앞만 봐도 일론 머스크 마음에 쏙 들은 것 같아요. 4680도 자기네가 하다가 맞아요. LG 엔솔밖에 없다 했죠. 이거 좀 하다가 보니까 스타쉽 이 스페이스 X도 꽤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량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찐으로 내년도 이 새로운 스타쉽 신규 우주선에 동력 배터리 그다음에 또 전력 배터리를 공급한 긴 장기 계약이 될 거다. 문제는요, 준호 매니저. 이게 오늘 갭이 만약에 맞습니다. 떠서 가버린다면 주당 42만 원, 43만 원짜리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죠? 그럼 투자 전략이 어렵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실질적인 스페이스 X 관련된 수혜주로 오늘 이제 부각이 된 거기 되겠죠. 때문에 장초반에 한 9% 정도 떠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뜨자마자 몰빵하기보다는 갭 떴을 때 이제 일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로 2번에서 3번을 나눠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동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기차 업황에만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사업과 첨단 산업에 관련해서 모든 이제 투심이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동행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관점과 4분기부터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갭이 떴을 때는 1차 매수 그리고 조정이 나줄 때마다 2차 매수, 3차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제가 40만 원을 설정해드렸는데 이따 아까 말씀 변경한 대로 9% 출발해서 44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1차 매수가로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수준을 일단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4만 원, 35만 원 부근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윗꼬리가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거기 40만 원대 그거 하나 좀 있으니까요. 오늘 다 좋아라 할 때 분할 매수라는 것도 LG 엔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고요. 영민 매니저는 앞서서 리가캠, 알테오젠 쪽의 수혜가 우리 또 ADC 플랫폼으로 온다면 리가캠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